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긴급복지 그리고 무한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요 꼭 공유해 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빨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긴급복지 그리고 무한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무한돌봄, 위기가정, 긴급복지 이런 것들은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서비스들은요 정말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정부에서 위기가정이다, 어려운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기준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실직, 그러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던 분들께서는요 휴업, 폐업 이런 문제로 생계가 곤란해져 버린 경우가 있죠. 돈을 잘못 빌려서 빚 때문에, 신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도 있으시고요,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이런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거 취약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족을 잃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가정폭력이나 학대, 질병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 꼭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요 긴급복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재산은요 1억 1,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금융재산은요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은요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라야 합니다. 이것을 1인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131만 7천 원이고요 4인 기준일 경우에는요 356만 1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이렇게 매겨봤을 때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 구간을 중위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간값의 75%보다 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분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줄까요? 주급여 항목과 부가급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급여 항목에서는요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급여 항목에서는요 교육지원, 그리고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한돌봄 선정 기준인데요, 무한돌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재산이 2억 4,200만 원 이하라야 합니다. 금융재산은요 1,000만 원 이하라야 하고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90% 이하입니다. 1인을 기준으로 보면 1,581만 원이고요 4인 기준으로 보면 427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주급여 생계비를 지원받고요, 의료비를 지원받고요, 주거비, 사례관리비를 지원받습니다. 부가급여 항목에서는요 교육지원, 연료비, 냉방비,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의 기준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비를 보면요 45만 4천 원부터 168만 5천 원까지 한 세대당 가구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생계지원비가 차이가 나고요, 의료지원은요 긴급복지는 300만 원 이내고요, 무한돌봄은 5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서는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요, 비급여 입원료나 선택진료비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에서는요 500만 원 이내 비급여 항목, 항암치료비는 1년에 한 번 100만 원 이내, 그리고 간병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거지원을 보면요 29만 원부터 55만 7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거지원일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월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지원은요 무한돌봄에만 해당이 되고요 최대 400만 원까지 1년에 한 번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기타 지원이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긴급복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교육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학교 운영비, 급식비 등이 해당합니다. 장제비는 80만 원, 해산비는 70만 원. 장제비는 장례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해산비는 출산을 하시는 분들, 해산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돈인데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요 10월부터 3월까지만 지원하는데요 9만 8천 원이고요,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한돌봄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어떻게 지원을 받을까요? 교육지원은요 학교 운영비 그리고 급식비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장제비, 해산비 이거는 공이 1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연료비는 98,000원, 냉방비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데요.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구직활동비로 한 달에 1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50만 원 이내입니다. 생계지원은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는 현물, 물건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료지원은요 검사나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거지원은요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거나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은요 수업료, 학교 운영비, 급식비, 입학금이 해당이 되고요. 사례관리지원은요 업무 담당자 등이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현물, 이런 물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무한돌봄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현장 확인서가 필요한 부분은요 현장 확인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등본이 필요하고요. 집과 관련해서는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 확인서, 자동차와 관련해서는요 보험증권, 차량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 차량 등록증에서도요 1600cc 이상의 차량을 현재 운행 중이시라면요 재산 인정액 자체가 많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요 이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요 특히 1600cc 이상이다, 그리고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요 150만 원이 넘는 자동차다 라고 한다면 거의 탈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장은요 전 가구원의 모든 통장입니다. 그것을 6개월간의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의료비는 진단서나 중간 의료비 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입원 확인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재직증명원 그리고 3개월 월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긴급복지 그리고 무한돌봄이라는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아직도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각 개인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재산 상황이라든지 재산 산정액 기준, 가구 수에 따라서도요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겨놓으시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자동차가 가장 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점은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분도 위기의 상황에서 빨리 탈출해서요 더욱더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